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레인즈 한국 총판 당구소프트의 강성윤입니다. 오늘 제프레인즈 아이디의 AI 최신 기능과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웨비나를 통해서 사내에서 제프레인즈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최신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줌 웨비나 중단에 Q&A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인 Q&A 시간에 문의해주신 질문들을 종합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는 녹화될 예정이고요. 추후 완성된 녹화본은 당구소프트의 채널이나 제프레인즈를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실 때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세션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제프레인즈 AI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프레인즈 ID에는 이제 자동 완성, 문서 생성이나 편집 기능, 채팅 기능 등 이제 일상적인 생산성을 도와주는 말 그대로 AI 지원 도구인 AI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프린즈에서 만든 AI 코딩 에이전트인 주니를 포함해서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에이전트라 아니면 오픈 AI 코덱스가 같이 내장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에이전트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ACP를 통해서 다양한 더 많은 코딩 에이전트와의 통합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내장된 에이전트 외에도 다양한 에이전트들 중에 원하는 에이전트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AI 도구들이 이제 ACP 통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좀 통합되기 때문에 이 제프레인즈 아이디 중심에서 일관되게 개발하실 수 있는 경험을 제프레인즈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CP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도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프레인즈 AI는 이제 기업 환경에서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코드나 데이터는 이제 개발자분의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의 주제인 제프레인즈 아이디의 최신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해 주실 저희 당구 소프트의 이현중 엔지니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당구소프트의 이현중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챕터 세 가지를 다뤄보면서 기존의 AI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하는 데 좋은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AI 기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법인데요. 이제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쓰면 유용한지 한번 직접 데모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레거시 코드들이 있는데요. 현재 순환 의존성이 발생하고 있는 코드를 잡아서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탭을 눌러서 탭 키를 두 번 누르면 어시스턴트에게 빠르게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는 주로 손으로 코드를 많이 짜실 겁니다. 근데 자연어로 다시 에이전트에 가서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코드 안에서 빠르게 코드를 짜다가 이 코드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런 포인트가 있으실 때 바로 Alt 탭을 통해서 이렇게 어시스턴트에게 요청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어시스턴트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채팅을 통해서 이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리팩토링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네트워크 문제인지 조금 반응이 느린데 제가 중단을 하고 새 채팅을 열어서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리팩토링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접속자가 많아서 네트워크가 뭔가 조금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Alt 탭을 통해서도 문제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코드에 의존성 문제가 있다라고 오른쪽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요청에 대해서 이제 추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게 되면 이제 개발자는 여기에서 추천해주는 답변을 보고, 아, 코드에 이제 문제가 없구나 파악을 하시거나 혹은 의존성 문제가 생겼네 라고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리팩토링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존성 문제가 뭔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한된 코드로도 요청을 주기도 하고 혹은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응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도 3초 이내로 답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Alt 탭을 통해서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코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가 짠 코드가 조금씩 알아보기 힘드신 경우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바빠서 계속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주석을 안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간혹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번역하기 어려우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중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나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참고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네, 표 형식으로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순환 의존성이 있다라고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실무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그 다음 챕터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에이전트 중에서 이제 jetbrains ID에서는 AI 어시스턴트랑 그리고 그 안에 에이전트로서 이제 준이가 출시됐었는데요. 그 준이가 이번에는 최근에 CLI를 통해서 준이 CLI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능을 한번 알아보고 기존의 준이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챕터 2에서 다뤄볼 거는 기존 준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CLI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현업에서 쓸 수 있는 CLI 방식은 이제 GitHub MCP를 연동해가지고 이슈랑 PR을 만드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아까 전과 좀 다른 네. MSA 프로젝트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요. 현업에서는 주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MSA 형태로 구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AI 어시스턴트를 플러그인으로 받을 수 있고, 오른쪽에 주니를 플러그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니에게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오타가 좀 있었지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랑 준이는 크레딧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크레딧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재밌는 것은 이제 ACP라고 해서 AI 어시스턴트에서도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준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에서 준이에게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고 동시에 준이 플러그인으로 받은 준이에게도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막혀 있어서 이미 준이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에러 로그가 떴었는데요. 현재는 병렬적으로 각각의 에이전트들에게 작업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ACP 준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있는 플러그인 준이는 네,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변의 양상이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에이전트가 다른 방식으로 돌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주니 CLI인데요. 이렇게 주니 CLI까지 사용을 하시면 세 가지 에이전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니 CLI 같은 경우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파워쉘을 통해서 다음 코드 한 줄이면 바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주니 CLI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좀 전에 터미널에 주니라고 명령어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령어를 그냥 이렇게 터미널에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환경부에서 세팅을 하시면 준이라고 치시면 바로 이렇게 준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이 CLI를 잠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준이 CLI를 활성화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명령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물음표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쓸 수 있는 어떤 커맨드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제 뭐 제가 네, 지금은 이제 슬래시 명령어를 통해서 유세이지라고 하는 걸 통해 이제 크레딧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네, 슬래시 명령어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유세이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이에게 컨텍스트를 부여하려면 어떤 폴더에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골뱅이 마크를 통해서 주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배시 커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느낌표를 누르시면 바로 쉘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업에서 주니 CLI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MCP를 통해서 GitHub MCP를 기존에 먼저 활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MCP를 연동을 해가지고 개발자분들의 워크플로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시면 이슈를 보고 오늘 해결해야 될 이슈를 보면서 그 부분에 이제 개발을 진행하시고 풀리퀘스트 완료되면 올리시는 방향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원격 저장소 GitHub에 접근을 하지 않고 준이랑만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을 MCP를 통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준이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어, 이슈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GitHub에다가 이제 REST API를 쏴서 지금 뭐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GH 그런 커맨드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MCP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MCP getme를 통해서 이제 준이가 GitHub에 대한 권한을 얻고, 제가 또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에 대해서 어떤 레포지토리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제 리모트 주소를 확인을 했고, 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리모트랑 제가 있는 로컬 주소가 네, 일치하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리모트를 넣어놨는데 환경 변수적으로 찾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권한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시스턴트 레포지토리를 찾았고 이슈 템플릿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 파일 컨텐츠. 네, 지금 계속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 기다리면 찾을 수도 있겠는데, 아, 네.
템플릿은 로컬에 있는 거를 활용하면 좋겠는데 원격에는 없다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확인했고, 네, 이슈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제 MSA 구조는 자바 17 버전으로 돼 있고, 스프링 부트 3.2랑 카프카 이용해서 이벤트 발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록 이슈원에서 있고, 래퍼에는 없다. 그래서, 네. 그걸 참고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직접 찾아서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플러그인 준이에게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래쪽에 제가 요청을 했고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재밌는 건 세 번째 에이전트에게도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는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들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진행을 했고 아래쪽에 준이도 플러그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세션은 다시 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 이제 가져가 주실 만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플리캐스트를 템플릿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준이에게 저는 부탁을 해서 이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걸 보게 되시면 이제 MD 파일로 내 팀 안에서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의 만드는 템플릿 규칙을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팀에서는 버그 요약을 다음과 같이 하고 영향 범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종류를 선택하고 그 버그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재현했는지 절차, 빈도,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랑 API 요청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리캐스트는 항상 모든 직원이 이거를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형식입니다. 잠깐 GitHub를 보시면, 이거는 이따가 제가 PR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봐야겠네요. 그러면, 어, 이슈 템플릿 먼저 보겠습니다. 플리캐스트 템플릿은 조금만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이슈 템플릿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슈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종류가 뜨지 않습니다. 이것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슈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타이틀이 비어 있고 디스크립션도 비어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작성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버그 설명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기대 동작이나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리팩토링이라든가 인프라 관련 이슈는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문서에 관련된 이슈는 이 종류를 선택해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팩토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코드의 문제점은 어떤지, 제한하는 계산 방향이나
관련 서비스 파일이 어떤 건지, 영향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한 템플릿인데요. 실제로 인텔리제이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에 이제 리팩토링, 네, 템플릿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네,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대상 범위랑 우선순위, 리팩토리 유형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슈를 만들 때에도 이제 이 이슈가 심각한 거다.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한 걸 체크하고 대상 범위에 이제 이슈가 API 게이트웨이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하고 이제 체크만 하고 리팩토링 어떤 거 했는지 이런 식으로 관리자 측면에서도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 제가 지금 한 5가지 종류의 이슈 템플릿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GitHub 폴더 아래 이슈 템플릿 안에 이렇게 종류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슈를 선택하게 되면 종류별로 이제 이슈를 분류해서 만들 수가 있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MCP 통해서 이슈 템플릿을 생성을 했고 이제 이슈도 생성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리모트가 아마도 네, 여기다가 만들었군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 네. 이슈가 이렇게 5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슈를 상세하게 만들어 달라 했더니 꽤나 상세하게 만들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블도 잘 박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슈를 저희가 기존에는 이거 하나하나 이제 마크다운 언어로 입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준이랑 같이 이슈 만들어줘라고 저희가 템플릿만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요청만 하면은 이렇게 오늘 프로젝트 변동 사항에 대해서 템플릿에 맞춰서 이슈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유형은 어떤 건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기대하는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독스 폴더 문서는 어느 쪽 안에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관련 서비스 모듈 관련되어 있는 건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 추가 정보에 대해서도 꽤나 상세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같이 보시면은, 네, 이거는 버그였기 때문에 버그 종류의 이슈 템플릿을 잘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서비스 테스트 커버리지, 리팩토리 종류였기 때문에 해당 종류를 템플릿을 잘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하나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템플릿 한 번과 초기 세팅만 해놓으면 이제 준이랑 jetbrain ID 안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팀원들과는 이제 GitHub을 통해서 공유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이에게 오늘 날짜로 이슈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PR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잠시 중단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준이 켜놓은 거에서, 음,
이슈가 여러 개니까 제가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아까 그 리팩토링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가 오늘 이슈를 받았고 개발을 해서 이제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PR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준이 CLI를 통해서 PR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CP 이용해서 네, 이슈를 읽었고 이제 플리캐스트 여기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를 쓰실 때 할루시네이션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테스트랑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린터 검사를 통과했는지, 코드 포매터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임포트문을 제거했는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클래스나 변수 네이밍이 컨벤션을 따르고 있고 하드 코딩된 값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종류별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친구가 개발을 하고 PR을 딱 올렸는데 체크가 일부가 안 돼 있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협업을 할 때 그러면 동료분에게 이 부분 체크리스트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테스트까지는 다 체크리스트 오케이 될 때까지 제가 승인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통과하시고 다시 PR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바빠서 에이전트를 돌리고 이제 검증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검증하다가 일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로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필터 형태로 이제 플리캐스트 템플릿을 만드셔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팀 내에서도 꽤나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서 에이전트가 이거를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 주실 수도 있고 보안적인 부분이나 품질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기타로 뭔가 이런 것도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방법을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혹은 너가 테스트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열하고 설명해라 라고 아래쪽에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로컬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 세개를 이제 도커 컴포즈를 띄워가지고 이제 잘 돌아가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보면은 추가 코멘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없다면은 이런 거 안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가 항상 다 뜨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문서 관련된 것만 해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변동사항으로 준이 CLI가 잡아서 그러면은 테스트 이런 거는 체크리스트가 뜨지 않고 거기에는 문서 관련된 것만 있기 때문에 테스트 관련된 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남깁니다. 혹은 아예 생략돼서 문서만 이제 체크리스트 4개 중에 몇 개 체크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세세하게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잘 정돈된 걸로 쭉 만드시면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포함해서 해당 그 날짜에 PR해서 체크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제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간헐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느려서 응답이 좀 느려졌는데요. 실제로, 준이가, 작년 7월에 비해서는 속도가 훨씬 빨리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직접 돌려보시다 보면, 기존에 준이 쓰시던 분들은, 어, 상당히 많이 빨라졌네. 이제는 좀, 현업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준이가 추론 모델인데 반해서 이제 헤이쿠라든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네, 맞습니다. 추론 모델 중에서 좀 가벼운 모델들을 사용해서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게 된 점. 어, 그런 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속도가 빨라진 점도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딜레이가 많이 돼서 이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Q&A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팔로우 하면서 질문 답변도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질문 올라오는 동안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PR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벼운 이슈를 좀 잡아서 오늘 변동사항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래 걸리는 태스크를 잡은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때문에 뭔가 막힌 건지 그런 상황이라서 준이에게 가벼운 오늘 태스크로 PR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질문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AI 채팅을 넘기면 한국어로 영어로 어시스턴트를 쓰실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AI 어시스턴트는 한국어 패치를 온전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젯브레인 ID에서는 한국어 언어 팩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하게 언어 팩 자체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았고, 어시스턴트가 한국어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려고 하시려면, 프롬프트 끝에 한국어로 답변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혹은 이제 AI 어시스턴트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에다가 항상 답변은 한국어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어시스턴트도 한국어로 답변을 어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인풋 같은 경우는 그, 음,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모델들은 인풋이 가능합니다. 아, 음, 주니 CLI도 젯브레인 AI의 크레딧이 차감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젯브레인 AI는 AI 어시스턴트랑 주니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크레딧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에 다른 에이전트 AI와 차별화된 주니만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우선은, 주니는 처음에 컨셉 자체가, 이제 추론 모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젯브레인 아이디, 특히 인텔리제이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아키텍처 구조라든가 솔리드 5원칙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에러가 나고 버그가 나고 하기 쉬워서 이제 젯브레인에서도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 인텔리제이랑 백엔드 언어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빠른 속도보다 좀 더 심층적이고 정확한 에이전트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AI 에이전트랑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준이는 좀 더 이제 인텔리제이를 쓰시는 객체지향 언어를 쓰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답변을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이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동작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준이 같은 경우는 다른 AI 에이전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 베이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고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로 데이터 리텐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뭔가 소스 코드를 외부에 유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보안적인 문제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어,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PR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지만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7분 전에 다행히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까 UI 버그가 잠깐 있었나 봐요. 네트워크 때문에. 계속 준이가 돌고 있긴 했었는데 사실상 PR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팩토링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잡아가지고 PR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해당 이슈입니다. 리팩토링에 관련된 이슈였고 9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PR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PR을 만들 때 PR 템플릿, 우리 사내의 PR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R 요약, 그리고 어떤 이슈를 참조했는지, 변경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변경 유형은 이 6가지 종류 중에 리팩토링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했고, 체크리스트는 린터랑 포매터를 다 통과했고, 불필요한 임포트문 제거했고, 네이밍을 따르고, 하드코딩된 값이 없다라고 이제 AI가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라고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검증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체크가 안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테스트도 다 통과를 했고 이제 꽤나 잘 이제 개발이 잘 이루어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PR도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이 다 통과가 됐으니까 멀지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니 CLI를 통해서 템플릿과 함께 사용하시면 현업에서 꽤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제 챕터 2의 준이랑 준이 CLI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제 준이 CLI로 MCP GitHub을 연동해서 이슈랑 PR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현업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지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챕터 3인데요. 여기까지 데모는 다 끝났고, 이제 ACP랑 BYOK는 계속 데모로 보여주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좀 핵심만 뽑아와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P 같은 경우도 이제 키를 이용하는 거고, BYOK도 이제 우리가 가진 키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 타사 에이전트를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어시스턴트의 커서랑 코파일럿을 연동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Install from ACP Registry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JetBrains ID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새 채팅을 하고 여기 채팅에서 이제 Install from ACP Registry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연결하고 싶은 에이전트들을 인스톨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커서랑 코파일럿을 인스톨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커서랑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AI 어시스턴트로부터 이제 코파일럿의 성향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여기 어시스턴트의 크레딧을 씁니다. 결국에 모델 서빙해 주는 건 이 친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파일럿한테 한번 간단하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CP의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에이전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플러그인으로 받아놓은 코파일럿도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도 이제 요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맥락 부여돼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 코파일럿이 이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레거시 코드 프로젝트인데요. 어시스턴트에서도 이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 양상이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에이전트를 이제 병렬적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오픈 AI랑 애저 오픈 AI가 다르다는 거를 가져가시면 또 좋겠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는 이제 AI 어시스턴트의 크레딧을 사용하는 ACP를 설명을 드렸었고 이 부분을 또 JetBrains ID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어시스턴트고 AI 어시스턴트가 서빙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 AI 어시스턴트의 크레딧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사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타사 AI 공급자의 API 키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모델을 서빙해서 받아와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오픈 AI는 그 GPT가 있는 그 오픈 AI 웹사이트에서 제가 키를 받아와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아래쪽에 이제 모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모델을 쓰게 되면 여기 AI 어시스턴트의 크레딧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GPT 크레딧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보시면 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모델을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픈 AI에 있는 서빙하는 모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현업에서 궁금해 주실 만한 부분이 온프레미스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쓰고 싶다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실제로 코파일럿이나 커서 클로드는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로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젯브레인 아이디에서는 AI 어시스턴트랑 준이를 온프렘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저는 오픈 AI가 좀 전에 봤던 그 GPT 오픈 AI가 아니라 애저에서 공급받은 그 AI입니다. 그래서 애저 오픈 AI 키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고 엔드포인트를 등록을 해주시면 BYOK라고 해서 저희가 그 키를 갖고 있고 여기 타사 공급자로부터 모델을 받아서 온프렘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이 같은 경우는 추론 모델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이가 활성화되는 모델들을 가져오셔야
그때부터 준이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기능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젯브레인 AI, 젯브레인 에어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보셨던 병렬적으로 도는 에이전트들이 각각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가 어려웠는데요. 근데 이 AI 전용 에이전트 여러 병렬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맥OS로 베타 버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제대로 출시되면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젯브레인 AI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CI/CD라던가 배포 관리인 관련 그리고 모니터링 관리하는 부분과 어떤 모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어, 만들게 되고 있는 젯브레인 센트럴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향후 출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해당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데모를 마치도록 하고요. Q&A 받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잭브랜즈 아이디에서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할 때 성능이나 충동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한중 매니저님 이거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이제 AI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쓰는 걸 보셨었는데요. 앞으로 나오게 될 에어랑 센트럴 통해서는 완전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베타 느낌으로 병렬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관리하기로는 좀 제한적이지만 인스트럭션 가이드에게 일부 역할을 범위를 정해서 에이전트를 관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균이 CLI를 사용해 MCP 연동 시 기업 내부 GitHub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네. 주니 CLI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젯브레인 본사랑 문의 중인데요. MCP가 GitHub에서 GHES까지 MCP를 내고 있지만 이제 젯브레인에서 쓰는 MCP 문법이랑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환 가능한지를 현재 문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 받으면 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AI 어시스턴트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를 쓰면 사내 AI 모델이나 LLM을 젯브레인즈 아이디에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질문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라이선스가 다른데요. AI 울티메이트 라이선스는 안 되고 AI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꽤나 복잡하실 텐데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가셔서 고객 환경에 맞는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실무에서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때 보안이나 코드 유출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AI 어시스턴트 보안에 관련돼서 고민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제로 데이터 리텐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린 소스 코드를 외부에 함부로 뿌리지 않는다는 점, 그 즉시 파기가 된다는 점들 알아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BYOK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키로 공급자를 선택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요. 뭐 중간자 공격이나 이상하게 AI가 긁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이트로 뭔가 API를 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도메인을 등록하셔서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AI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로그를 통해서 또 보안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는 제프레인즈 라이더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물론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jetbrain 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쓴 건 인텔리제이지만 나머지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네. 좀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라이더는 2025 2.1 버전부터 준이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해보려고 하니 AI 프로 100달러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료 사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LLM 서비스를 묶어서 사용하지는 못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 네. 우선은 AI 프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꽤나 제한적이셔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AI 프로만 사용을 하셔도 월 10달러 정도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양은 좀 적지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템플릿 리팩토링에서 이미지 인풋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해당 부분은 제가 찾아보고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준이를 통해 여러 개 이슈가 생성되었는데 커밋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했는데요. 사실상, 로컬에서 이제 변동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기대서 팔로우하고 있는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그걸 기반으로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고, 어, 혹은 커밋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해서서 지정하면 그대로 생성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슈를 생성할 때 어떤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네요. 네. 네. 우선 점준이 가이드라인 MD에 그 이슈 생성 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파일에 프로젝트 규칙을 정의해두면 준이는 매 태스크마다 이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MD에 발견된 버그는 GitHub 이슈로 등록할 것 같은 지시가 있으면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어떤 프롬프트로 생성되는지 확인하려면 총 세 곳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ID 준이 툴 윈도우 실행 로그에서 어떤 MCP 툴이 호출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두 번째로는 GitHub 이슈 본문에 준이가 자동으로 컨텍스트 요약을 남깁니다. 그리고 준이 가이드라인 MD를 확인해 보면 자동 이슈 생성 지시 여부를 역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아서 계속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 AI가 발전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컨텍스트 기반, 그리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주니에서 할 수 있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네요.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PR 템플릿 아까 데모해 주실 때 어떤 양식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네요. 네, 물론 공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메일로 연락 주시면, 템플릿 공유해달라 연락 주시면, 제가 참조돼서 답변
할 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인텔리제이 차별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각 언어별로 다른 아이디, 뭐 PHP 스톰이나 라이더, 파이썬별로 다르게 학습된 모델을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선,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젯브레인 아이디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AI 어시스턴트를 쓰고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는 학습된 모델이 그거 하나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각 아이디와 언어에 맞게끔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을 두 군데에서 하는데 채팅 히스토리가 로컬에 저장되어서 히스토리를 이용한 채팅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아, 이 부분은요, 문서를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업 히스토리를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플랫 모드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그냥 이제 에이전트에게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음번에 히스토리로 에이전트가 참조할 수 있도록 문서 형태로 정리를 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폴더에 문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업할 때 새 세션 여서서 이 문서 넣고 여기 컨텍스트 참조해서 답변해라고 요청을 하면 좀 더 괜찮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 동기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약간 우회적인 기능도 하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AI 어시스턴트의 채팅 히스토리가 각 머신 로컬에 이제 저장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연동되지 않고 이제 유트랙, 이슈 트래킹에 뭐 머신 간 채팅 히스토리 복원 기능들이 이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좀 구현되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뭐좀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뭐 세팅 싱크 기능이 있어서 뭐 계정에 이제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채팅 히스토리 자체는 동기화 대상이 아니지만 뭐 프롬프트 템플릿이나 뭐 AI 설정 등은 동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프렌즈 AI 어시스턴트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AI 어시스턴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모델 관련 설명하면서 BIOK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그런 에이전트가 있다면, 뭐, 클로드라던가, 아니면 GPT를, BYOK를 통해서 그 에이전트를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할 때 특정 모델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크레딧이 여유가 되시면 저는 오퍼스 4.6이나 4.5처럼 추론 기반의 컨텍스트도 꽤 많이 맥락을 잘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친구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아가지고 Q&A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이 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웨비나에서 답변 바로 못 드린 부분들은 지금 추후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타 채널들을 통해서 그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순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종료하기 전에 그 설문 하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응답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이제 작게나마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 준위 웨비나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jetbrain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컨텐츠도 좀 더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남겨주시면 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에 녹화본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녹화본 관련 웨비나나 뭐 참고 자료들은 추후 후속 메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잠시 조금 남겨놓고, 이제 좀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잠시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QR 코드는 다 이제
스캔하셨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어, 업무 시간 좀 바쁘신데 또 시간 짬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이제 여러 저희 제프레인이나 당구소프트 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 좀 채널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여러 Q&A 답변에서도 저희가 그 요청을 보내주시면 회신 드리겠다고 한 내용들도 있고 또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뭐 추후 다른 채널들 이렇게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